보아야, 오늘은 둘 중 하나가 항상 답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좀 제목이 난해하지. 그런데 듣고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이 빠지고, 그리고 너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결정을 요구받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 너의 모습,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우리는 강의를 들을 때 강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여러분들 공부에 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청중들은 이야기를 해. 네,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또 어떤 사람이 또 질문하지. 여러분들 아는 것이 힘입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청중은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즉답을 하려고 해요. 내 공부의 왕도가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내 공부의 왕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나서지 마시고요, 가만히만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는 준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질문에 즉답을 하려고 하지. 공부에 왕도가 있습니다 라든지 없습니다 라든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니면 모르는 게 약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어. 그런데 답은 질문자의 의도에 숨어 있어. 그것이 만약에 삶의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그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발견이 되는 답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숨은 전제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즉답을 해. 다시 말하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답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너에게 이런 순간이 아마 자주 찾아올 거야. 때로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이러한 전제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논리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때로는 고려치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실제로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이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없어. 그러면 너는 질문을 받을 때, 그리고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양극단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 요즘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가 볼 때는 어떨 땐 좌가 맞고 어떨 땐 우가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항상 양극단은 옳지 못해. 모든 것이 옳지 못한 게 아니라 양극단이 실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쪽이나 다 그들이 빠지고 있는 그 오류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확증 편향에 빠져서 내 생각만 옳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만 옳고 상대방의 말과 논리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수준 낮은 토론자들도 있는데, 야, 저런 사람이 좌와 우의 토론자로 나오면 야,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논리를 갖췄고 예의와 범절을 갖췄고 매너를 갖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양극단에 서 있는 듯 하지만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수와 오류와,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어떤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논리로, 자신만의 논리로 그들의 논리의 잘못된 부분, 허점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그래서
너가 질문 앞에 놓였을 때는 일단 양쪽을 선택하는 것을 일단 피해. 양쪽 어느 쪽에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공부에 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묻는 거야. 우리 지금 선생님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요? 지금 공부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까? 공부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까? 물어봐야 돼. 만약에 그 사람이 공부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공부에는 왕도가 있지. 정말 좋은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독서법의 왕도, 십진분류 독서법을 통해 이야기하는 그 인간지능 독서법과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시하는 그 인간 지능의 그 참된 원리, 이것은 왕도의 왕도라고 생각을 해. 추천할 만하지. 아빠의 생각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증명해 온 것들을 아빠가 정리한 것뿐이야. 그러나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왕도가 없어. 동기가 없고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학습법이든 독서법이든 최고의 교사를 그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왕도가 없어. 유일한 왕도는 그들의 마음에 동기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야. 외적인 강한 동기를 통해 내적인 동기를 찾아줘야만이 그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항상 질문 앞에 즉답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질문을 했지? 저 사람이 저 질문을 던진 질문 이면의 생각, 그 전제가 뭐지? 바로 그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둘 중에 답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둘 중에 답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고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이 아니라 내가 답변을 유보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게 행문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탐구와 연구의 과정을 스스로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뭐 그 안에서 탐구와 연구,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하나 파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오늘은 너에게 방향성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본다. 항상 둘 중 하나에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답은 복잡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성공 요소가 한 가지. 맞아. 그런데 그것을 따라한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 어떤 일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복잡한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똑같이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다르면 똑같은 방법과 기술이 접목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거야.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노력을 했음에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에게 당신의 성공 요소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한 그 사람이 자신의 성공의 원리, 그 요소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누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에 무조건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돼. 그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그가 둘 중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요구할 때 둘 중 하나가 아닌 또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그리고 그의 질문의 전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해. 아빠가 어휘력 사전에 그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문구를 넣었었는데 유진이가 거기에다가 그 곡을 붙여가고 노래 만든 게 있잖아. 그 곡이 있으면 아빠가 이 영상 뒤에다가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지금 이건 편집 안 하고 바로 올리기 때문에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해보고 한번 듣는다고 해서 네가 이것을 너에게 체화시킬 수는 없을 거야. 실수하다가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또 기억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실수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 더 사고하는 그 습관이 너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오늘 아빠가 토요일날 너에게 전하는 영상편지 벌써 오늘 20번째다. 월화수목금 하고 이제 내일 하루 쉬고 또 월요일날 아빠의 영상편지로 너를 향해 아빠가 또 다가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폴란드 왕국에 떨어져 있지만 영상편지로 함께해서 아빠는 좋은데 너가 전화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이지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도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산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도 이 영상을 찍어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해서, 네가 폴란드에 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동기가 된다. 이 방송은 누구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너를 위한 방송이고, 그리고 또 너와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그것은 또 아빠의 기쁨이고. 그래,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오늘 잠자리 들 때까지 또 잘 마무리하고 우리 월요일날 보자. 안녕.